네, 오늘 특강은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시간 수업 진행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후에 질의응답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을 위해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실 유재철 대표님은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 1호로 30여 년간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을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신 장례 지도사이십니다. 오늘 파묘 뒷이야기부터 30년간의 에피소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그 장인사가 한 2달 전부터 제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카메라만 되면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도 들이매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해진 씨 역할이고, 이 감독님이 저한테 와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직접 일을 배우겠다고 해서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사진을 잘 보시고요. 요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요 사진이 이렇게 됐죠. 처음에 오셔서 이 사진이 탐나신다고 여기다 유해진 씨 얼굴을 집었는데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제 영화 속엔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실제는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 중에, 우선 제 얘기도 잠깐 소개시켜 드려야 되죠. 저는 1호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과정도 여러 개가 있는데, 동방대학원대학교에 제가 장례 지도사 교육원장도 했지만, 거기서 처음에 이제 박사를 밟았더니, 그것도 1호고,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전통 명장 부분 중에 장례를 찾았는데 거기도 제가 1호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것들은 1994년부터 수천 분의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오래된 산소를 정리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바로 이제 그 망우리가 있네요. 네. 저 여기 맨 처음에 많이 왔었어요. 이제 30년 됐는데 한 5년 차까지 여기 많이 와서 여기 있는 산소를 없애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뒷받침이 돼서 법정 스님 비롯해서 큰 스님들 만약에 드렸더니 그게 이제 뭐 대통령들 여기 이제 한 분이 빠졌죠. 전두환 대통령. 거기는 이제 국가장이 가족장을 해서 조그맣게 해서 여기서 이제 뺐어요. 그런 일을 했었고 원래는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면 이제 죽음 관련된 거 쭉 얘기를 하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까 사회 보신 분이 파묘 먼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갖고 한 30분 하고 죽음에 관련된 거 하고 좀 쉬었다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은 어디 아까 이제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바쁘시면 이제 또 가시고. 네, 그렇잖아요? 네, 박수. 네, 네, 네. 네. 아니 어디나 높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좀 그래요. 자, 이제 요 앞에도 이제 있는데 자리 편하게.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장 감독님하고 인연하고 이런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4년 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장례 치르는 거, 오래된 산소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셔서 마침 그때가 윤달이었을 거예요. 오시더니 무슨 생각이 있다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겠대. 그러시냐고. 삽질을 할 줄 아니니까 삽질을 할 줄 안대. 근데 진짜로 가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군대 삽질이 뭐 안 되지. 저희들 같이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몇 번 산소 정리하는 데 찾아오셨고 제가 이제 장례지도사 교육원장이니까 거기에 오셔서 수업도 참관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기본 생각이 있고 이제 좀 이따가 또 수업이 나가면서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제 자문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쭉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놓는 거야. 저하고 직원이 가서 맞추고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 제가 제일 열받았던 건데 이렇게 산소를 파가지고 거기 관뚜껑을 여니까 영화 보신 분들 많죠? 거기 보면 왜 뭐 목걸이 뭐 시계 이런 거 나오니까 가족들이 보려 그러니까 어른 나오는데 어딜 보냐 하면서 쥐약 이렇게 하고 여기 딱 이마에 포켓 하더라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날이 제일 첫 장면이었대, 촬영. 열받아갖고 내가 이제 감독한테 가갖고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내가 뭐 대통령 염장이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는 뭐 대통령 염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할 거래. 나중에 뭐 최민식 씨 대사가 많아지면서 이게 줄어면서 안 되니까 아까 사진 하나로 대체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화가 났는데 뭐 제가 한 20군데 인터뷰를 했나? 요번 달에 월간 조선에서도 한 20페이지 특집을 만들어 놓은 바람에 제가 참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방귀를 끼든지 핸드폰 소리 나면 이게 귀가 또 이렇게 해갖고 말이 꼬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이 충문 읽는 건데 이건 진짜 잘 읽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은 뭐 이걸 끼고서 뭐 보면서 하니까 잘했는지 아무튼 그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요 동전 던지는데 원래는 이거 10원짜리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금색깔이 나니까 오랫동안 잘 사용했다고 3개를 던지거든요. 자리를 잘 썼다고. 산소를 파고 거기서 이걸 다 모시고 나오고 흙 묻기 전에 동전 3개를 던지는 거가 있는데 10원짜리 던지니까 이게 흑색하고 비슷하니까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를 던진 건데 100원짜리 또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뭐 그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뭐 또 그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먼저 요걸 아셔야 나중에 그 뒤에 강의도 그렇고 영화 보신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산소를 팔 때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파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관에다가 모시는 건 입관이라 그러고 여기에 하관하는 거, 땅에 닿는 거, 관이 땅에 닿는 부분까지가 여기 하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흙을 3번 이렇게 추려서 하고 그다음에 봉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절하러 갔을 때 산소를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남자 여우라 그래요. 여기 할아버지고 여기 할머니셔. 이렇게. 그리고 왜 이왕 강의 나갔으니까 손 공수법 있잖아요. 왜 이제 애들 배꼽 인사시키면 남자들은 좌측, 여자들은 보통 우측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상주가 됐어.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남자는 좌측인데 여자는 우측이고 그것만 먼저 외우시면 돼. 근데 이게 음양이 바뀌었을 때는 반대인데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여자는 여우예요. 여우. 남좌 여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만 외우시고 상일 때는 바뀌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옆을 잘라서 보면 여기에 관이 놓여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 흙이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이거 횡대라는 걸 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를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인부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예배 본다니까. 그리고 이 3번째를 횡대를 끄집어내서 다시 예단을 드려야 되거든요.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또 뛰어들어가고 그것까지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가 이제 3번째 예단인데 요거 자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산소를 이제 거꾸로 이걸 팔 때가 있겠죠. 이거 만들 때 이런 순서로 하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이제 매장을 하고 이제 하관을 하고 횡대를 놓고 흙을 3번 회다지라는 걸 하고 봉부를 만드는 건데 이걸 없앨 때는 여기다 대고 상주들이 마지막 술 한잔 붓고 삽을 들고 파며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래되신
이제 어른들이 놀라지 마시라고 뭐 이제 놀라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건데 파묘요를 3번을 해요.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한 삽씩 퍼요. 상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감독이 계속 봤나 봐요. 그러더니 그냥 요자 빼놓고 파묘하니까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었잖아요. 그 임팩트라 그럴까? 그런 제목이 됐죠. 요건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첨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영화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막 있어요. 전문가가 볼 때. 그건 이따 뒤로 뺐어요. 좀 이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가 첨장인데, 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 거예요. 10대 재벌집에 어떤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있는데 옆에 나무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이제 음습해졌다고 좋은 자리로 옮기신다 그래갖고 남양주에 있는 것을 저 밀양으로 이제 옮겨 드렸거든요. 그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한 2m 팠더라고요. 이게 3m, 이게 한 4m 정도 되게 깊이 팠어요, 저희가. 파가지고 여기 관뚜껑을 열고 유골을 전부 모셔가지고 다른 관에 모셔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근데 중간에서 또 얘기하시면 또 제가 헷갈려. 중간에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실수했나? 이렇게 되면 이 강의가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냥 잘생긴 저만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보지 말고. 네. 근데 이게 다 끄집어내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흙이 무너지면서 관이 또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도 30년 경력이지만, 이런 거 한 2-3개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 집안의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기운을 이제 얻으려고 여기 한 2m 있으면 요거 한 1m 정도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보면 이제 몇 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한 50년 됐다 그러고, 근데 여기는 불과 한 30-40년도 안 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기에.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거꾸로 묻어가지고 일직선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얘기거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거기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생각하시고 그냥 감에 들으셔야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뻥이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너무 고지식대로 요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것 중에는 이런 건 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잘못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유골을 맞춰 놓으니까 여기 요 아이가 할머니가 그리워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틀니를. 근데 그 유골이 땅에 들어가서 그 정도로 되려면 최소 20년, 30년이 지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4대로.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거는 뭐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죠? 숨은 여기다가 이제 티슈라든가 뭐 솜 하나 갖다 놓으면 입하고 코에다 대는 거. 저희도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면 가서 그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숨을 안 쉬어. 그리고 맥을 짚어보면 심장이 이제 살아있으면 우리는 손끝 발끝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게 피가.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보셨을 때 손끝 발끝이 변해오기 시작하면 머리 출타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 이제 뭐 부모님들 80, 90 넘어서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으면 뭐 며칠 뭐 음식 안 드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손끝 발끝만 자세히 봐도 이제 미세하게나마 색깔이 변해오기 시작한다고. 끝까지 피가 안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런 거 살, 침, 가래 이거 다 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뼈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변하는데 그게 한 땅에서 들어가서도 한 20-30년 걸린단 말이죠. 그게. 근데 얘가 나이가 몇 살이요 지금?
예, 15살밖에 안 됐는데 틀려가지고 있으면 그 언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이건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관체로 이장, 관체로 거기 묻혀 있는 것을 관체로 빼낼 수가 없어요. 관체로 빼내기에는 흙이 꽉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보통 힘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관뚜껑 열고 거기서 유골만 모시고 나와서, 관은 이제 나무들이니까 그대로 묻어 놓으면 다 썩으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얘가 왜 또 귀금속을 해갖고, 아니 시사회 때 10장 티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다 같이 갔다고.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저거잖아. 우리 아들 딸이 열받아갖고. 제가 이제 한 30년 이렇게 올해 10월 달이 딱 30년이 돼가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요거를 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냐면, 시계가 없구나, 여기는. 잠깐만. 제가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제 25분밖에 안 됐네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 장례 문화가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40 넘어서 석사 받고 50 넘어서 박사 공부하고 외국 나가고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은 장례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때나 조문 가시죠. 3일장이든 5일장, 그쵸? 그렇게 가셔요. 그리고 그냥 발이 나는 날 화장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해. 근데 제가 치렀던 대통령이나 아니면 큰 스님들, 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영교식을 하셔요. 영교식이라고 하면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순이 있죠.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뭐 우리나라에 뭐 혜택을 주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절의 스님들 같으면 뭐 송광사면 송광사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삶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이제 33년생이시니까 92이시거든요. 두 분이 밥해 잡수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천방지축을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나 미국 같이. 꼭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닮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상가집에 가시면 그냥 조문록에다 사인 한번 하시죠. 홍길동. 그리고 봉투. 이거 3만 원 넣을까 5만 원 넣을까 10만 원 넣을까 갈등 속에서 이렇게 넣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고인께 우리 지인이 아시는 고인이 거기 계시니까 그냥 인사치레 인사하고 상주들한테 인사하고 지인들하고 그냥 이거 떠들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근데 그런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부터 몇몇 해보니까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의할 때도 그렇고 고인에 대한 시신에 대한 처리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인이 사회적으로 관계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되시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하신 분들은 사회적인 관계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장례식이야.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장례식순이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있고 음악이 있고 조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장모님 할 때는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 오시고 대금 부는 후배 있었고 판소리 하는 또 후배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니네는 그 조의금 가져오지 말고 그냥 해. 근데 내가 어떻게 또 미안하니까 또 교통비 줬지. 그때 또 반은 또 떼어놓고 갔대, 이놈들이. 하여튼 그렇게 짧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좀 이따가는 이제 내가 만약에 누가 이제 당신 암이에요 이러면
그 느껴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느끼는 그 슬픔에 진행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본은요, 돌아가시면 3일장이든 5일장이든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끼리만 있어요. 거기 조그만 방에. 그냥 요만한 방에 다듬이 해놓고 거기 냉장고 거긴 드라이 아이스 쓰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가족들끼리만 슬픔을 사겨요. 그리고 언제 하냐면 뭐 일요일날 돌아가셨든 월요일날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저녁에 떠나기 전날 밤에 통야라는 거예요. 발인 전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무진장 스님 때도 그걸 써먹었는데,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에 간단하게 고별식을 하든지 화장장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통야할 때도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 와서 뭐 저분이 뭐 나쁘게 살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서로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가족들은, 자식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일본은 또 회사장을 하거든요. 회사장이 뭐냐면 거기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도 몇십 명 되는 회사도 회사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회사장을 하면 회사 사장님이나 누가 대표가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홍길동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이 아드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그 좋은 일을 많이 열심히 일해서 보탬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 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보니까 여기도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에 가서 엠바밍이라는 걸 해요. 제가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때 엠바밍을 했는데 그 더운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인가요? 15주기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추락사한 것을 제가 처음,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셨고 병원 안치실에 있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봤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하지 않고 봉화마을로 모시고 가서 이제 한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거기 뭐 에어컨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만한 큰 방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워온 엠바밍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엠바밍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동맥 정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에다가 이제 약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맥에서 빼내. 그럼 몸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피가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보통 이제 사타구니 옆에나 이제 목 옆에 이런 데를 뚫어서 하는데 계속 약품을 이만큼을 집어넣으면 그게 다 돌아가지고 피가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하얀 물이 나올 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약품이 다 그 피 안에 다 들어갔구나 생각을 하고 그게 들어가서 무슨 작용을 하냐면 삼투압에 의해서 피부까지도 다 손상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보면 미국 보면 관뚜껑 열어놓고 뭐 입도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같이 그냥 그런 치료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죠? 어떤 병에 걸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뭐 한 2, 3일 내에 빨리 이제 염을 하게 되는데 관뚜껑 닫혀놓으면 그만이죠. 근데 미국은 관이 다 오픈되게 돼 있어. 대개가. 그리고 상반신을 노출시키고 얼굴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해요. 떠나기 전날 밤에 비용 접견 서비스라는데 비용을 하고 떠나는 날 아침에는 연결식을 하든지 연결 예배를 보든지 그리고 장지 가서도 또 안장식 할 때도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요 때만 온다니까요. 일본도 얘기한 대로 떠나기 전날 밤 한 2-3시간 그 고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우리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똑같이 해요. 뭐 거기는 또 이게 그 예전에 우리 결혼식장 가면 뭐 접대 뭐 떡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미국도 발인 전날부터 연결식, 안장식까지 그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그리고 호상이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유퀴즈에서 나가서도 제가 썼는데 그거 편집됐더라고. 이게 뭐 죽음 앞에 가서 무슨 뭐 나이 많게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라고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 응? 뭐 나이가 뭐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아직 100세까지 사신다고 막 매일같이 산에 가서 2시간씩 뭐 운동하다 오시는데 그렇게 사실 것 같아. 근데 뭐 9명에서 돌아가실 때 호상이라면 제가 얼마나 열받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호상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상주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을 잃든지 경황이 없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대행하시는 분이야. 호상어른 소 한 마리 잡을까요? 막걸리 몇 마리 받아올까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술 먹고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보니까 좀 규모 있게 호상 정도 둘 정도 되면 굉장히 규모 있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젊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장례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이 들어 돌아가시면 호상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잘못된 거를 그대로 저한테 강의 조금이라도 받았는데 이걸 써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생각하는 이거는 뭐냐? 이제 이따가도 한번 시간 되면 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생전에 이별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어떤 회장님이, 그건 그때 하긴 해야겠다. 뒤에서. 궁금하면 집에 안 가시겠지. 끝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고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 밤에 애도식을 우리 장모님 하듯이 그렇게 간다. 기껏해야 한 30분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좋다는 거야. 제 친구들, 뭐 후배들, 뭐 그래서 이제 몇 집은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장의사 시작했을 때 화장률이 전부 다 용밀이나 뭐 이런 데 막 그 매장을 하고 망우리 그때 이제 폐쇄되고 막 이랬었는데 20%가 안 됐어요, 화장률이. 근데 2020년도 통계가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화장률이 90%예요, 90%. 전국적으로.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화장한다 그러면 2번 죽인다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 책에 나온 거 보셨죠? 5번 바뀐 짓도 봤어요. 화장한다 했다가 매장한다 했다가 화장. 뭐 그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고 나중에 책 여기다 두고 놔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 가지고 한번 빌려 읽어보세요. 어른 모신 집이나 자기가 좀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이게 그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떠나기 전날 이런 애도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너무 형식적인 거 말고 그레이스리라고 우리나라 미용계 데모 있거든요. 미용계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배출되는 미용실에 50%는 다 그 선생님 제자래요. 그 선생님은 생일날마다 모였나 보죠. 가족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이제 원장님들 몇 분들하고 그랬더니 자기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생일날 맨날 모였으니까 너네가 생일날 모여서 제일 비싼 음식점 가서 고급 와인 먹어가면서 탱고 틀어가면서 자기하고의 추억이나 이런 걸 얘기하래. 괜히 뭐 먹지도 않는 거 처음 붙인다 그러면서 투덜대면 그놈에게 영가님이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여자들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그거를 뭐 좋아했으면 그거 해드려야 돼. 근데 예전에 우리 빨간 사탕에다 파란 줄 빨간 줄 그런 거 보셨죠?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그게 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있어야 되는데 형식은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끌어안고 있으면 나중에 며느리들한테 이제 구박받으시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일본에는 이런 회사장들이 있다는 거 하고, 제가 이것을 한 학기 강의를 이렇게 축소해서 해야 되니까 좀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래.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계속 하니까 그게 진짜로 이뻐 보이더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저도 이제 무서웠어요. 염하고 이러는 게. 근데 지금 하는 게 내가 천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막 이런 걸 보니 그게 천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시면 뭐 공부도 별로 안 할 것 같고 뭐 어쩌고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네. 왜냐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막 외국 유학 갔다가 이제 스카이 아니면 뭐 끼지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보람 있고 장기적인 거 이런 거 찾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에? 그냥 저 뭐 유재철 선생님이 뭐 장의사인데 이러면 안 올 것이고, 야, 유퀴즈에 나온 사람인데 한번 만나게 그러면 제가 만나서 전 그건 자신 있어요. 제가 아가씨는 잘 못 키시는데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한 20분에서 1시간 만에 인생이 다 바뀐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 장례학과 교수도 몇 명 있고, 그런 건. 이거는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인데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10,000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1시간씩 10,000일을 채우려면 28년 몇 개월이 될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근데 박세리가 골프를 어떻게 쳤대랬죠? 하루에? 잠자는 거 빼고 골프만 쳤대잖아요. 그렇게 몇 년만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저렇게 해야 전문가가 되고, 요새는 뭐 공부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먹고 살 거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가 제일 좋은 거 하는 거 시키는 게 제일 나아요. 부모님이 시켜야 되지도 않아요. 요새는 이제 해갖고 10,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10,000시간을 채워진다는 것은 자기가 재밌고 좋아야지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장의사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저를 가르치는 스승인데 지금은 이제 친구죠.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고인을 돈으로 보지 말래. 그리고 너는 계속 공부를 하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 실력만 있으면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정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운영해 보니까 처음 홍보할 때 이게 되게 돈이 많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하면 영가가 도와줘서, 영가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몇만 개의 직업이 있죠. 이렇게 여러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군데 이제 일하시다 이렇게 됐겠지만, 근데 진정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장례 끝나고 저도 그냥 친구가 뭐 빌딩 사고 막 이래서 야 그거 한번 돈 되겠다 그러고 우선 들어왔지. 그랬더니 그거는 여버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니까요. 언니를 곱게 염해줬다 그러면서 아우 나도 꼭 염해달라고 그러시는 80 먹은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한 20년 있다 해드릴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언니 돌아가신 걸 너무 슬퍼하다가 바로 그냥 학원 할 때 그거 지켜보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연달아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봤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조금 생각만 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제분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시기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건 이제 너무 길어지고, 제가 처음에 할 때 3가지 직업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누구한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말 못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장의사가. 하나 뭐 있었냐면 그 왜 소나 돼지 잡는 백정이 있잖아. 도살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나가서 내가 여기서 근무한 데는 떳떳이 얘기 못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수세식이잖아. 화장실이다. 퍼세식이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퍼세식에서 모아가지고 저 시골에 밭에다가 파시는 분들.
근데 그걸 떳떳이 얘기를 못했대요, 직업을. 근데 장의사도 그런 거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40 넘어서 석사 밟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 일본 가 보니까 아까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야. 그분이 없으면 장례가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빠졌구나. 그 병원에 장례식장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병원은 뭐 하는 데죠? 사람을 고치는데, 장례식장은 장례를 치르는 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휘너럴 홈이라 그래. 그러니까 장의사가 있는 데서 가서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시신을 맡겨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돈 좀 벌어가지고 밑에는 교회 같이 만들어서 연결 예배해 볼 수 있게 만들고 한쪽에다가는 이제 엠바밍 할 수 있는 기구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제 너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겠지만 미국도 시체 안치실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시체 안치실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그게 뭐였죠? 영안실. 그러니까 영안실이 안에서 30년 전만 해도 누가 뭐 교통사고 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나 거기서 가서 했지,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글로 가서 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편찮으시기만 하면 어디로 가죠? 응급실로 가. 응급실 갔다가 뭐 깨어나지 않으면 바로 중환자실로 가.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 10분, 20분도 못 보는 거기다 갖다 놓고는 안위하고 이러는 동안에 돌아가실 이제 환자분은 그 쓸쓸하게 되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행원이 갖다 놓으면 사람이 죽어도 귀는 열려 있대요. 그 얘기를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이 아까 이게 나오더니요. 이게 또 세종문화도서가 됐잖아요. 세종도서가. 그리고 아까 우리 뚱뚱한 정 대표님, 그분이 이제 수음이란 걸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밟은 사람이에요. 레드카펫이 뭔지 아시죠? 딱 터졌다. 이제 제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불과 함께 제가 장의사 염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래된 산소 정리하는 거였는데 11년 전부터 또 하는 게 뭐였냐면 법정 스님 답이하는 거 보셨나요? 그 스님들 돌아가신 화장장 안 가고 나무 사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밤새 하던 거였는데 제가 3시간짜리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있는 답을 거의 다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뭔가 하나 하면 굉장히 꽂혀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좋아지고 뭐 사명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파묘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 전에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몇 개 없었거든요. 제가 한 20 몇 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막 20 몇 개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 10분만 더 하면 하고 요거 대충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질문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새는 말이 많더라고요. 뭐 임종하셨다, 운명, 사망, 소천, 선종, 뭐 종교마다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있는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돌아가셨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화, 풍인데 풍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편찮으신데 숨을 잘 안 쉬고 있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숨이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됐다가 아주 그냥 미세하게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다가 솜이라든가 티슈 같은 것만 하나 대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이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내뱉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들이마시고 내뱉지 못하면 죽는 거든지. 그래서 호흡지간이라고 해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건 얘기했죠. 손가락, 발가락 끝이 변해 오면 출타하지 말라는 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응급실 가면 뭐 하죠? 이렇게 이제 불로 이렇게 비춰. 눈을 비치면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천호동에 살아서 광나루 수영장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거의 그 1년에 몇 명씩 거기서 익사해서 죽고 그런다고. 그럼 끄집어 나오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인공호흡 시켰다가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막 이걸 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동자가 움직인대요. 그러면 인공호흡이 되는데 오래된 시신이지 벌써. 그러면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왜 가운데 눈동자가 왜 저 시장에 가면 그 동태 눈깔 같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러면 도저히 가망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방구 얘기했지만 그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이게 참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괄약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변 소변 나올 때 이게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화장실 가서 이게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냄새도 나고 그래. 실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우리 아기 때도 그랬는데 뭐. 근데 그것이 임종을 하시면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울고불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요새 어른 기저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 소변 나와 있으면 우리 아기들도 대소변 오래 나와 있으면 막 짓무르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잘 닦아드리고 어른 기저귀 하나 채워드리고 치마 저고리나 바지 저고리, 그 환자복 같은 거 아유 비기 싫더라고. 저는 꼭 저한테 사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서는 다들 이제 병원에 돌아가시잖아요.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겠지. 입고 있고 거기서 임종을 하셨다 그러면 그냥 시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걸 말아갖고 그냥 냉장 안치실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거기 분명히 장례식장에 수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십이라고 그게 뭐냐면 칠성판에다가 이제 끈으로 묶는 건데 그때 옷을 하나 정신 차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갈아입혀 드리라는 거지. 여기 대소변 좀 치워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보통 그 다음날 염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수일은 입더라도 그 하루만이라도 좀 환자복 입고 안 입으면 되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모든 게 이제 다 열린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오복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복이라는 게 오래 살고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덕도 있고 제일 마지막이 고종명이거든요. 이게 죽음의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생활하실 것 같으면 뭐 비싼 병원비 어쩌고 해도 되죠.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에서 한 6개월이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평생 썼던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그 6개월 동안 들어간대요. 그게 의미 있는 거면 써도 되죠. 그게 의미도 없고 계속 연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분위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는 엔딩 노트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사전 연명 의료 이거 거부한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장모님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제 그 프로그램 좀 더 재밌게 해서 할 것 같아. 아니 90 넘어까지 사셨는데 무슨 그렇게 뭐 슬플 게 뭐 있어. 누릴 거 다 놓으시고 우리 형제들 다 대학 보내고 막 다 2명씩 애들 낳게 하고 막 미국도 보내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좋은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그냥 즐거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신앙송은 뭘로 할까? 판소리는 뭘로 할까?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진은 어떤 거로 쓸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웃는 것도 사진 쓰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런 거는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한 번도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저보고 뜬금없이 어떻게 하면 잘 중해?
아니 그 아까 저한테 뭐라 하셨죠? 그 자전거나 스키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자빠져 봐야 돼. 뭐 딴 거 없어. 뭐 많이 해봐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죽어야 돼? 죽음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생각해야지. 여태까지 살면서 아유 이건 무서운 거고 뭐 꺼리는 거고 외면하다가 갑자기 죽을 때 돼서 어떻게 하면 잘 죽냐 그러면 되냐고 그게. 이 아저씨는 지금도 귀찮을 것 같아. 내가 맨날 써먹어 이거 강의할 때마다 뭐냐면 죽음의 5단계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16년 전에부터 이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이제 소주만 먹었어요. 장인사니까 맨날 소주만 먹는 거야. 그냥 가면 뭐 죽고 막 이래. 장례 치를 때도 막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이제 위암 수술 받으셨어요. 70%를 드러내시고 근데도 벌써 지금까지 살아 계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제 3년인가 지나서부터 이제 막걸리 드시면서 저도 막걸리를 바꿨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가 제 후배가 약을 이만큼 주면서 선배 석 달 동안 이거 다 잡숫고 오래. 술 절대로 먹지 말고. 그래서 하도 걔가 겁나게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그걸 다 먹고 갔어.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암은 아니었네 이러더라고. 암은 아니었대. 그러니까 뭐 용종도 있고 막 이랬나 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어이씨 왜 나야? 거부하고 부정한다니까요. 처음에. 그리고 분노를 해. 어이씨 재수없게 나만 걸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타협을 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념을 알고 다음 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멋지게 가신 분도 있어요. 천산명 시인 같으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죽음을 이런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하는 죽음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게 있고 맞이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도 하니까 제가 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뭐 법정 스님이나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만 저렇게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고 이 아저씨는 예전에 뭐 서울이라는 게 변두리가 다 논밭이었잖아요. 이게 몇천 평을 가지고 있었다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작은 빌딩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라이언스 회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저보다 조금 제가 79였는데 이제 하여튼 저보다 더 등치가 좋으셨는데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을 못 받아들이시고 물 한 잔 갖다 달래갖고 마누라가 좀 늦게 가져오면 쌍시옷이 나와. 아들한테도 그렇고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10일 전까지만 공포 분위기 때니까 이게 사람이 말기암이라는 건 꼴깍 넘어갈 때까지 얘가 살아 있어요. 왜 치매는 이게 왜 뭐지 이거 왜 벽에다가 우리 할머니도 이거 치라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할머니는 편해. 옆에 우리 큰엄마하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겠지만 근데 이거 암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섭고 두렵기만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막 분노 막 아까 있었잖아요. 거부하고 부정하고 막 이런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저 조계사 후배 여자의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뚱뚱하게 돌아가셨고 여기는 깡말라 돌아가셨어요. 한 50kg도 안 되게 한 70이 안 되셨는데도 그냥 깡말라 돌아가셨어. 근데 이 애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 뭐 나름대로 종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절에 다니니까 나무하무 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간다는 게 있어요. 뭐 기독교도 있고 다 있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더라고 얘가. 근데 아버지가 숨도 쉬기 힘든데 무슨 그걸 따라 하겠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버지 입으로 안 되면 마음이라도 따라 하래. 그래서 그게 이제 첫째 날 돌아가실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했어. 둘째 날 염하는데 일주일 전에 왔던 분도 있고 보름 전에 다녀가신 분도 있고 한 달 전에 다녀간 친척도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보러 왔는데 그 표정이 어쩜 저렇게 밝냐고 그러더라고. 저 사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쩜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 부엌에서 살림하다 보면 고기가 모자라면 쓸어 넣기도 하잖아, 내 거.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그냥 감고 하잖아. 남자들은 난리 나요. 피 조금만 나면 큰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는 것 같이 그런다니까.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당장 할 게 있잖아. 밥을 줘야 되고. 그리고 직신하면 안 아파진다고, 그렇게. 근데 이걸 막 설레발이 치면 끝나요. 근데 그런 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오늘 꼭 이제 쉴 건데,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아까 이제 법정 스님이야 이런 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80대 먹은 할머니, 우리 이제 담당자는 책 읽으셨다니까, 그 60몇 가지의 죽음에 관련된 그 사례를 제가 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추락사한 거 어쩐 거 이거 다 쓴 거야, 제가. 근데 그 중에 그 책 읽으신 분이 제일 감명 깊게 읽었다는 게 이 얘기라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0에 혼자 되신 거야. 이남일녀를 길르셨어. 그러면 말이 그렇지, 이남일녀를 40에 돌아가셨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길렀겠냐고. 이것저것 다 해보셨겠죠, 그때는. 근데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분홍 치마 저고리를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제일 귀한 옷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결혼식이라든가 졸업식 이런 때만 입으셔.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는 이제 곡기를 끊겠다 그러시더래요. 난 떠날 때가 됐다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벽에 똥치라고 그러면 너희들도 불편하고 좀 이러신 거야. 근데 워낙 어머니가 단호하게 사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놔뒀어요. 근데 한 10여일 있다가 보니까 며느님 얘기야. 어머니가 스스로 목욕을 하시더래요. 제대로 하겠어 어떻든 하고 분홍 치마 저고를 입고 소파에 딱 앉아 계시대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아드님이 엄마 웬일이세요? 저 출근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냥 힘없으니까 그냥 고개만 이러시더래. 그리고 며느님들을 보면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또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보니까 어머니가 소파가 보통 햇빛 뜨는 데 있잖아요. 누워 계시더래. 주무신단가 보다 하고 청소 다 끝나고 한 10시나 10시 반쯤 돼서 어머니 하니까 싸는다 하더래. 그분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다 목욕 제기하시고 떠나신 거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우시는 분 있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6분인데 11시 1분 11시 6분에 딱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얘기하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으시는 분들이.
가서 한 20여 년 전에 들여와서 그것을 저도 이제 한 40페이지 정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몇십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관심만 있으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 가니까 엔딩 노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전 사진 아니면 뭐 가족 사진, 가족에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래 계획도 있고 당연히 일본에는요 참 일본 사람들이 희한해.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꼭 뭐 결혼식이나 그런 때도 초대한 사람만 초청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내 장례식에 부르지 말아야 될 사람 명단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해요. 앞에 계시니까 그냥 원래 저하고 이제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나한테 주기만 했고 나는 받기만 했어.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장례식에 와서 또 밥까지 축내면 또 싫으니까 연락도 하지 말래. 그런 명단도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걸 정리를 다 하시는 거라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1년 했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꼭 알놈이.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지우고 또 바꾸고 새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애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대놓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저놈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놈이 제대로 살고 있어. 그럼 또 바꾸면 되는 거야, 내용을.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좀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그 인간관계가 틀려진다니까요, 이렇게.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신을 마지막까지 뒷바라질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지. 그것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부터 할까 봐요. 거동이 불편할 때 나를 간병해 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를 여기서 찾는 거야. 배우자, 자식, 손주, 형제, 친척, 친구, 지인 어쩌고 저쩌고. 네?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 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떠올라야 되죠. 그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심각한 거야 이제. 그리고 아니면 이건 더 중요하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내 돈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돼. 흥청망청 쓰는 자식한테 맡겨놨다가는 돈도 다 하고 지도 쪽박 차고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뭐 요새는 뭐 100세 인생이니까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재산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그분하고 그게 뭐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하고 관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시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한 5, 60%는 이런 분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죽기는 뭐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한대.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돈 없는 여동생 좀 용돈도 주고, 그렇잖아. 누구 일가 집에 대학 집 어려운 애 대학 들어간다면 또 학자금도 주고 그랬으면 그런 관계가 되죠. 그냥 돈 모으는만 재미에서 하신 거야. 그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명의료하고 비슷한데,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뭐 한갑이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떠나는 애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이제 다 말기암 걸려서 다 이제 판정 나가고 뭐 자기도 몸은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통증 자체는. 저하고 같이 이제 절에서 공부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날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어떻게 서로 마음을 모르고 다른 데로 이제 서로 시집장가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6년 전인가 목대 이동병, 이대목동병, 거기는 여자들 암 환자들 사시는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찾아갔어. 그랬더니 막 어떤 년이 가르쳐 준다면서 그 년을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러는 거야. 이것이 나한테 이제 추한 걸 보기 싫다고. 야, 근데 너 죽으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 그랬더니, 그래, 그럼 오빠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도 같이 있다가 갑자기 빨리 나가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이제 통증이, 예전에는 이제 그 뭐 마약이잖아요. 그게 뭐 10시간, 뭐 6시간, 3시간 이렇게 자꾸 이제 강해지는 거지. 막 얼굴이 막 인상 쓰고.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건 다 이제 뭐 삶의 미련이고 뭐 다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통증은. 그 정도는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뇌사 상태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 하고 뭐 밥을 이제 뭘 못 먹는데 식도에 구멍을 뚫고 뭐 이런 거 하면 대한민국은 기술이 최고래잖아요. 죽지 않게 만드는 거. 몇 년씩 살릴 수 있어. 돈이 문제겠지만. 그것은 이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혹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뇌사되어 있을 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장기 기증하고 싶다든지 뭐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 같은 것, 장례나 제사도 미리 얘기해 놓으면요, 자식들 마음대로 해요. 지금은 말세잖아요, 말세. 그러니까 집안에도 다 종교가 같으신 분이 없더라고. 어느 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양다리를 걸쳐야 된대. 어느 집은 세 다리를 걸쳐놨어. 예? 그래 놓고 막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 부모님은 부모님 종교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 돈 내는 애들이, 그것도 막내 애들이 그게 싸가지가 없더만. 큰이들은 그래도, 마지나 누구들은, 큰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가 이제 무슨 종교가 다르다고 지대로 해야 또 된다고 막 이렇게 해.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 같은 것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미국 얘기하다 말았는데, 엠바밍은 떠나기 전날 밤에 관을 열고 얼굴을 보면서 지인들이나 친척들하고 마지막 저런 것을 해요. 인사를 나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퓨너럴 홈이고, 떠나기 전날 밤에 하는 걸 비용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입구인데, 요 안에서 이제 연결 예배를 보고 떠나는 날 아침에 안장식을 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해요. 그게 다 식순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긴 또 경찰들이 이거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비번인 경찰들이 에스코트 하더라고. 돈 많이 받고. 그러면 저 뒤에 이제 캐딜락이든지 뭐 고급차들이 많이 따라가는 따라서 그 동네에서 잘 살았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도 저렇게 해요. 떠나보낼 때. 근데 아까 통일하라고 했는데 그 일본도 비슷하게 이제 돼 있거든요. 제가 조금 조절을 할게요.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10분에 15분만 하고 나머지 질문 받기로 하고, 질문을 잘 하신 분, 좋은 질문 하신 분은 제가 여기 책을 아까 같이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받으시면서 생각하던 거든지 아니면 평소에 관련돼서 생각한 게 있으시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장례시장이, 큰 장례시장마다 연결시장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분향소만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분향소란 개념이 없고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연결시장만 커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연결시장이 이렇게 떠나기 전날 통야라든지 떠나는 날 고별 시간든지 이때만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접수 받는 것이 제가 봐서 어떤 교수님, 이제 우리 교수님, 그 일본에서 지도 교수님이, 저희 아는 은사분의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
접수대가 10개가 넘어요. 학교 관련된 사람, 친척들, 뭐 이런 거야. 따로따로 서. 또 그 사람들 줄 잘 서잖아, 또. 응? 우리 같이 또 뭐 막 써가지고 뭐 나중에 발인전 날 그런 것도 봤어요, 저는. 아우, 진짜 살면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되게 정이 많어. 근데 보통 한 30억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많더만요. 30억이 아니 100억, 200억 되면 또 그건 또 평정이 되더만. 그래갖고 거기 가서 홍길동이는 네 손님이고 이거는 네 손님이고 야, 그렇게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본에는 이렇게 하고 이거 직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10%에서 15%에서 20%가 됐어요, 벌써. 이거는 뭐냐면 100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70, 80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신 분들 이제 은퇴하고 벌써 나오신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누구한테 폐해 안 끼치려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있다가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직장이라 그래요. 벌써 15%에서 20%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도입이 되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그냥 후손 없고 자손 없는 분들은 병원 안치실에다가 모셔만 놓고 따로 분향소도 안 꾸미고, 그리고 이제 사망진단서가 있어서 24시간 지나야 화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한 7, 8시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다음날 화장이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는 데도 있어요. 직장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될 거고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장례식의 주인공은 누굴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아니, 생일은 자기가 생일이 주인공이면서 어떻게 장례식은 내가 주인공이 안 되고 그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요거는 또 뭐냐면 일본에 가니까 만화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유영 선생님 정도 되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관에다가 그분의 그 만화를 그린 거야, 이게. 그거보다 더 멋진 관장식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여유가 없더라고.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다 천편일적 똑같아. 그냥 제가 30년 전에 저도 한 34년 됐구나, 결혼한 지가. 근데 그때 보면 다 해외여행 안 나가니까 전부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그 친구들 사진 보면 요 얼굴만 보면 다 똑같아. 뭐 용두하면서 찍고 말 타고 찍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장례식이 똑같아, 지금도. 근데 돌잔치나 왜 결혼식 할 때 가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 요새는. 그래서 일본에도 장례식에 있었는 게 너무 문화가 없었는데, 그게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비행기 승무원들이 이제 장례업에 들어오면서 서비스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것을 강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춤에 대해서는 임혜방 선생님이 우리나라 전통 춤의 50%가 다 이 선생님 제자예요. 근데 떠나기 전날 밤에 제가 뭐가 있냐니까 없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떠나기 전날 밤에 식을 하자. 그때는 추모식이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 지금 1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건데, 추모식은 1주기, 2주기 하는 그런데 추모식이고, 요건 애도식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애도식이라고 했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레이스리, 그 미용계의 데모. 이분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냐면, 와서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 부인들이 와서 반말하면서 머리 한번 해달라 그러면 그냥 가위 놓고 나가버렸대. 지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고 그래? 그게 직원들 물어볼 거 아니야, 이제. 못된 그 사모님들이 왜 원장 어디 갔냐? 이러면 원장님은요 반말하면 안 해요. 머리 해달라고 부탁해 주셔야 드려야 해줄까 말까요? 이런다고. 그렇게 대접을 받잖아, 또. 근데 하여튼 이분이 70대까지 10년 동안 3번의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거 뭐 별거 아니래.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괜히 국화, 일본 황실의 상징이 국화인 거 아시죠?
그 왜 국화를 쏘냐고. 그러니까 이쁜 꽃도 꽂으래 거기다가. 그리고 울지 말고 멋진 옷 입고 와서 그 자기하고 추억을 얘기하래요. 탱고 음악 틀어놓고 와인 먹어가면서. 하얀 옷 입고 칙칙하게 입지 말고 제일 화려하게 입지. 자기는 너무 화려하게 살았다 이거야.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를 뭐 한 반 이상을 그쪽에서 만들어냈다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죽는 날 이거 제사 지내지 말고 매일 생일날 모였듯이 이렇게 모여서 그때는 내 흉보면서 그 음식 먹으래. 그래 나도 위에서 웃을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마지막 얘기가 더 압권이에요. 그리고 돈은 돌아가면서 내라 이것들아. 응? 누가 계속 잘났다고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아니 뭐 10년 동안 해봐야 10명이면 1년에 한 번밖에 더 내냐 있어요. 최고급 호텔 가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멋진 사람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살다 가신 분이야 저분이.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저 책 제목도 보세요. 오늘이 내 삶의 클라이막스래. 책 제목이 저렇다니까요. 이거 스티브 잡스는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분은요 17살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서 그랬대요. 어? 우리 17살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사회자님? 아무 생각 없었지. 네. 그랬다고. 근데 17살부터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까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8시간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서 40여 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에 몇십 배, 몇백 배를 하고 가신 거잖아요. 진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세상에 이거만 있으면 이제 뭐 외국어 배울 것도 없고 뭐 이러든 뭐든 공부할 것도 이것만 들이대면 다 나오니 그런 걸 저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늘상 우리는 이렇게 자기 죽음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면 내 인생의 반쪽밖에 못 사는 거래요. 근데 죽음을 끌어들여서 매일같이 이 사람은 죽음의 명상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기 있나? 그 장례식에서 그 여동생이 소설가인데 그분이 죽음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성취했다는 얘기를 해요. 저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걸 하고 제가 일본 사람들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은 너무 멋진 거야. 이분은요, 이제 나이 드셔갖고 말기암에 걸리신 거야. 근데 이 얼굴 보니까 벌써 한 80은 넘으신 것 같죠? 검버섯도 있고. 근데 10월 초에 몸 상태를 보니까 무슨 암이 발견됐대. 이 암이 뭐 여러 가지, 뭐 폐에도 전이가 됐다는 거야. 남은 시간이 없는데 항암 치료하느니 자기는 그냥 이걸 알차게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기도 향 펴요. 내가 손님을 향 냄새 맡으면서 맡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회장님이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1000명을 초대한 거야. 최고급 호텔에다가 최고급 음식 준비하고.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뭐. 그리고 탁 한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너우나를 불렀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명웅이 진짜를 불렀겠지? 돈이 얼마가 들어도? 너우나 모르시나? 나우나 말고 너우나 여기 있어. 그거 좀 싸게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80, 90잔째 부르면 어른들이 잘 모른다니까. 눈이 심심하니까 이게 나우나인지 너우나인지 잘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하신 거야 이분이. 그리고 다 동창들하고 다 눈 맞추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거를 생전,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례식이라고 생전 이별식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좀 움직이지 못하면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예. 그런 게 낫지 않나요? 멋있잖아요. 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응? 뭐래요? 그 무덤 그 만들 때 횡대. 횡대 횡대 7개 일곱 개. 예. 7개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해봤고 제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보다는 저는 이제 그 장례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그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계획하신 게 있는지 이것도 제 장례식? 네 궁금하고 아니 제 장례식이 왜 궁금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한 주체가 되는 가지부터 장례니까 간단한 것부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 답이 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봉분 만들려면 이 흙이 무게가 굉장하다고요. 그래서 관을 모시고 요 횡대라는 걸 대고 횡을했다 횡대라고도 하고 붉은색을 칠해서 홍대라고 하기도 해요. 이건 통일은 안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요거를 여기 한 65cm 정도 폭으로 한 30cm 폭이 이렇게 있어요. 7개를 대야 돼요. 그게 이거는 이제 그 좀 좋은 나무, 향나무나 소나무 이런 거 송진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쓰고 관에 들어가는 건 여기는 제일 싼 것들 오동나무나 이렇게 짧은 관을 쓰는 게 좋은데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밑에서 이제 자랄 때는 여기 회다지라는 걸 해요. 홍대 덮고도 여기다 또 회다지도 하고 그러면 이게 밀폐가 돼가지고 한 400년, 500년 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미이라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7개? 아니, 근데 이 폭이 보통 관이 1m 80에서 1m 95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맞춰서. 예, 근데 아니면 석관을 쓸 때 석관 횡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크게 써요. 3개장을 써. 3이나 7이라는 것들이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제 장례식이 궁금하시면 그건 나중에 연락하시고. 네. 자, 또 다른 데 질문. 네. 제 장례식은 쭉 얘기했는데 저는 생전에 이별식을 할 것이고 저 80먹은 할머니 같이 정신 끝까지 차리고 있다가 저 스스로 제가 계속 목욕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누가 제 몸을 막 목욕시키는 거 싫을 것 같아.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유 이 성지도 개떡 같아 갖고 막 이런 거 욕하는 거 투덜거리고 싫을 것 같아. 그럼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3배 1원 쓰지 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입고 제일 그렇게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이제 집에다 관도 갖다 놨겠지. 그때 이제 경기도에 가서 이제 가까운 데 세컨하우스 사는 게 꿈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내가 갈 때 되면 야, 관 들여놔라 이러고 내가 목욕 제기하고 옷 입고 거기 딱 누워서 가 있으면 좀 있으면 가는 거지 뭐. 응?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관뚜껑 닫아주기로 약속돼 있어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웰빙만 생각했지, 웰다잉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일본 소설이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미국 영화도 그렇고요. 죽은 고인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화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화장은 해주면 좋은 건지, 그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우신데 나중에 80, 90대 갖고 병고가 이제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시면 다 짜글짜글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요번에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제가 못 알아보겠더라고. 아니 이제 10여 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은 병고에 있으셨으니까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은 몇 달 동안 고생하시는 바람에 이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생전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조금이라도 이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그러면 자손들이 그게 이미지가 남을 거잖아. 그래서 어저께도 염하고 왔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유리 밖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자꾸 보신다는 걸 좀 이따가 다 이제 새 옷 입혀서 깨끗이 해드리고
뭐 로션이나 뭐 루즈라도 바르는 다음에 들어오시라 그랬지. 예, 그런 의미죠, 뭐. 이왕이면 때깔도 좋은 게 좋지 않아요? 네, 또 질문. 아, 거기 있으시네. 네, 장례를 진행을 하면서 네,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유산에 불만족하거나 그 유언에 수긍을 못해서 분명히 다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많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지 조율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우리 집안의 친척분이 그것도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아버지 사촌 동생인가 그래.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예전에는 시골에 뭐 다 천호동 근처였으니까 논밭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빌딩이 몇 개였다고. 근데 이제 2남 3녀니까 딸들한테 다 몇 억씩 줬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이게 다 오른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작당을 해가지고 좀 더 달라 그러고 오빠한테. 그리고 야, 우리는 줄 거 다 줬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산소 관리 그까짓 그 돈 얼마 든다고 그 얘기를. 결국 서로 싸웠어요. 결국 장례 치르는데 서로 보지도 않더라니까. 그런 집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주 돈이 많으면 그렇게 안 싸우는데 한 몇십억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는 맨날 다툼이 있더라고. 아까 질문하셨어요. 아까. 네. 아, 저는요, 네. 여기 신내동에서 네. 선산이고 다 이제 그 아파트 부지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네. 선산을 다 옮기게 됐어요. 네. 옮기게 됐는데, 네. 옛날부터 거기는 이제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서 네. 이장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장을 하게 됐는데, 아까 나왔던 그 저 첩장이라는 거요. 네. 그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게. 그 집안이 잘 되시는 집안이니까 그랬나 보다. 아니,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이제 그 파묘를 하면서 네. 조상님이 두 분이 그런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은 네. 그런 것을 또 보셨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많지가 생각하시는지. 않다니까, 그런 거는. 네? 많지가 않죠. 아, 많이 안 보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많지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 게. 아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산에서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잘 되니까 그 기운 얻으려고 누가 들어갔나 보죠. 근데 이제 깊이도 음. 비슷한 거였어요. 비슷하면 좀 아닌데.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회다지라는 걸 해요. 예, 예. 이걸 이렇게 파가지고 이걸 다 회를 넣어가지고 요만큼만 빼놓고 요만큼만 빼놓고 다 이제 이걸 해요. 그리고 횡단한 걸 넣고 또 회다지까지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 굳으면 100년씩 가요. 웬만한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네. 꽃갱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옆에다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시신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옆에 음. 사람 손으로 쓴데 네. 요 밑에 여기. 네, 사람 손으로 쓴데 네. 옆에 그 각진대 네.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른 분이 나오더라고요. 음. 우리 식구가 아닌.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오래했는데 누가 식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 식구는 거기다가 이제 썼는데. 저는요, 왜 할머니들이 아기 낳다 돌아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는 4분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할아버지는 1분이고 할머니가 3분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근데 시신은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막 뭐 호랭이 물려 죽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놓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를 아주 고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잘못 썼든지 이런 게 있는 걸 모르고 예, 우리가 예. 썼든지 그렇죠. 그럴 수도 모르고 있는 쓴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겠네. 예.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고 쓴 거래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뒤에 먼저 드릴게요. 예. 아유, 강사님.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우리 강사님 그 영역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구청장도 쫓아내시고. 제가 불편하니까. 네. 예, 오늘 이렇게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참 우리 인생이 한 100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어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다음에 장례하는 것. 근데 가장 절차를 따지고 까다로운 것이 장례식인 걸 보면은 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일 제가 중요했죠, 뭐. 예.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는 것은 저희 집안이 한 12년 전에 윤달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뭐 증조부모, 조부모 이분 선조들을 이제 장지를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지를 정할 때 뭐 살아서는 뭐 배산임수, 죽어서는 좌청룡, 우백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셔가지고 전 풍수가가 아니고요. 근데 그런 네. 것이 중요한 겁니까? 네. 좌청룡, 중요하죠. 우백호라는 거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말씀해 산소를 주시면 한 좋겠습니다. 4,000개, 5,000개 정도는 제가 없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150개, 한 200개 정도 산소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다 매장을 하셨으니까 한 60, 70%는 다 물이 나왔어요. 산소에서. 그냥 막 쓴 거야. 그냥 아무데나 막. 근데 이것저것 따져서 하신 분들은 산소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잘 써서 그만큼 된 건지 그 산소를 봐도 그 풀이고 뭐고 관리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런 분들 집안이 잘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셔야 되지. 근데 하여튼 우리 선생님은 하도 힘들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쉬운데 그 돈을 안 받고 봐주셔요. 그 돈을 받으면 자기 눈이 멀어버린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만나갖고 제가 여태까지 돈이 못 벌었나 봐.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해서 좀 착한 분인데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새로운 자리가 있으면 봐주더라고. 그럼 2, 3년 내에 확 피더라고, 거기는. 그런 것도 봤어요. 네. 마이크 받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인데요. 아이고. 네,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을 더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식구들 다 모이라 그래서 모여서 제가 이제 맞다리니까 아버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북이 고향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수술은 안 하신다 그래서 편하게 가시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아빠가 용기가 있으면 네. 고향 한번 가게 살아나시고 아니면 편안하게 가시라고 수술 안 하시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발을 한번 깜빡깜빡 하셔요. 그러더니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1년을 이제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제가 자주 다니면서 아빠 그때 제가 큰딸이니까 큰딸이 한 말 들으셨어요 했더니 다 들으셨대요. 근데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고. 늦게 다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너무 행복한 얼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 병문안이나 병원 장례식장을 네. 못 갔었는데 아버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참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갖고 죽음하고도 이제 가까워지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생전 이별식을 하셨어요. 아까 애도식이라고. 네. 멋지네. 네, 거기도 제가 참석을 네, 했어요. 저 초대받아서. 네. 그래서 나 죽으면 오지 말라. 네.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할 거고 네. 살아 있을 때 좋아하는 네. 음식 먹으면서 하자 그러면서 요만한 또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서 네. 시화전도 하시고 하고 지금 그런 계시거든요. 사례가 네, 그 정리된 게 있으시면 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런 걸 모아서 네,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또 책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때 이게 이제 이렇게 문화를 바꾸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에 화장률이 20%도 안 되던 것이 지금 90%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편하고 아니 뭐 어떻든 합리적이고 뭐 이러면 따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장례식장을 하는데 장례식장 쓰는 사용료 있잖아요. 거기 보통 아산병원 같으면 뭐 한 300명 정도 들어가요. 신천세브란스 2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사용료가 한 시간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분향소 조그만 데 말고 거기서 큰 데서 하면 되지. 그런 식을 차려서 하면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 저는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부러 대한민국 장례문화원이라고 회사 이름도 지었는데 너무 거창하지만 너무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을 우리끼리 삭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삭힐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무조건 돌아가실 때는 무조건 부거부터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핸드폰 있는 거 다 나가.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꽃이 오고 손님이 오고 그러면 죽음을 삭힐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형제들끼리 제가 그랬어. 우리는 하루 동안 절대 안 알린다. 우리끼리만 있자. 그리고 아버지도 뭐 병원 가기 싫대. 친구들이 요양병원 가보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걸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죽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예전에는 5일장을 치르면요. 첫째 날, 우리 둘째 할아버지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셨다고 갔는데 이제 사진, 그때 향로하고 막 있구나. 놓고 평풍을 이렇게 비스듬히 놔뒀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니까 절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지금 편찮아서 누워 계신 거래. 그리고 아버지가 2시간마다 한 번씩 할아버지 손맥을 짚어보든지 막 이렇게 귀 기울이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리고도 안 깨어나시니까 그 다음날 수시란 걸 해요. 그 다음날 염을 했어. 반에다가. 그러고부터 손님을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온전히 우리끼리만 있어요. 대충 옛날엔 다 5일장, 7일장 치렀어요. 지금같이 3일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전 최진실이지? 걔 자살했을 때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 상주는 대신해줘도 되는 거야, 누가. 상을 받을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어린애들을 거기다 세우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근데 또 그 뭐 누구지 걔? 남편? 걔 아빠가 들어가시니까 또 세우더라고. 그거 뭐 안 된다고 그거는. 누군가가 대신 어른들이 대신 받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상주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뭐 상식 올릴 때 먼저 술 한잔 따르다가 먼저 그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게 혼재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무조건 그냥 아니 친한 사람이든 마든지 그냥 막 날라가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장례를 우리가 떠나기 전날 밤에 어떤 애도식이나 하든지 이런 걸 담아서 뭐 그거라도 사진 몇 장에도 보내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인간관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저건 맨날 뜯어먹은 놈인데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게 지금 분야가 아니라고 이거는. 예. 예.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애초부터 이제 안 받으시는 분이 많죠. 제가 치른 집들은 뭐 재벌집들이니까 거의 다 안 받지.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이제 모아서 좋은 일에 쓰든지 장례비 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직도 좋은 질문이 안 나왔어. 뭐 질문 없어요. 여기 빨리 갖다 들어봐. 너무 평범한 거만 얘기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죄송합니다만 한 14분 남았거든요. 한 4-5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질문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근데 저가 봐온 모든 죽음은 다 병원에서 이제 지금은 받고. 버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장의사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네.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그 절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네.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뭐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만약에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시신도 부패될 테고 왜 부패돼요? 냉장관이 있다니까. 제 이동식 냉장관.
그 3개씩이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진행을 하려면 네.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네.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된다니까. 뭐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분들은 다 장례식을 그쪽에서 하는데 장례식장 가서 근데 스님들은 음식이 안 맞잖아요. 거기서 장례식장에 있는 음식이 안 맞으시다고. 그리고 그러시니까 절에서 하시거든요. 절에서 하시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더운 날 고인이 이제 부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장관을 제가 이동식 냉장관을 3개씩이나 맞춰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 또 드라이 아이스를 쓰라고. 근데 드라이 아이스 넣으면 나쁜 게 이제 서늘하게 그건 되는데 여기 살까지 닿는 부분이 얼어들더라고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같은 거 같이 집에서 공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이제 종교 시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성당에서 이제 장례식장 많죠.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 뭐 기도원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해갖고 아는 스님한테 해갖고 거기 절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절에서 손님도 받고 거기서 다비까지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좀 점점 저희가 MZ 문화라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세대가 다 뭐 결혼에 아까 말씀하신 네. 거 결혼도 그렇고 돌잔치도 그렇고 다 세대가 바뀌잖아요. 네. 저희는 딩크 부부라서 이제 자녀도 없을 계획이고 아, 네. 이제 계속 반려동물이랑만 살고 네, 있고 그렇게 네. 계속 살 예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만약 저희가 죽을 때는 만약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네. 친구나 지인들만 남아 있을 예정이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싶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죽기 전에 네. 이제 뭐 다 향 너머가 아닌 향 앞에서 같이 음. 조금 이제 인사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언제 그 날짜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네. 자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하는 안락사 네. 스위스 가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스위스가- 합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몇 개 됐어요 또. 네, 그 합법적으로. 점점 합법이 되고 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그걸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제가 또 좀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합법화 시키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연명하는 게 이거는 뭐 돈도 돈이지만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딱 가고 싶었는데 자꾸 돼서 살리니까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응?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많이 와서 저는 오늘도 저기 초당집에 연락 왔어요. 네.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2년 전에 5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주변인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이 결혼할 때는 저는 연락들을 했어. 저도 주고받고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엄마 나이 드셨고 뭐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자기 죽었는데 자기가 제일 이뻤을 때 좋아하는 옷을 입고 죽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도 네. 자기가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죽고 나서 화장을 해서 뿌리고 싶어요. 그러시면 되잖아. 예.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어떨 땐 답답하고 이럴 때는 어머님 아버지 묘를 찾아가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다 뿌려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그런 넋두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어디다 뿌려주고 싶으세요? 본인은? 그냥 뭐 산에 뿌려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네. 제 이제 한 8살 생각이 어린 사촌 듭니다. 여동생이 이제 떠났는데 그 친구는 결혼도 안 하고 이래갖고 자기는 바다에다 뿌려달라 그래갖고 인천 바다에 가서 그 이렇게 부표가 있거든요.
몇 번째 부표에다가 돌아주고 뿌리고 네, 왔거든요. 그런 것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 얘기대로 산에 뿌려주고 싶다. 그럼 산에 어떤 일정한 뭐 계곡이든 어디 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걸리는데 아니 아무튼 수목원 뭐 뿌리고 이런- 그 장소를 알려주면 그리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되지. 아, 그럼 애들이 거기 가서 생각날 때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묘라든가 뭐 이런 건 안 쓰시더라도 수목장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공간은 진짜로 의지하고 없을 때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을 때 그런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거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강의 정말 예, 내용만 잘 얘기하세요. 이제 들었습니다. 시간이 네. 있으니까. 네.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여기 뭐 이제 30대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아니 스티브 잡스는 17살 또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 아무래도 무슨 상관이 있어? 요즘 세대가 이제 저는 오히려 죽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런 죽음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꺼리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장례 문화가 있든 죽음 문화에 대해서 어쨌든 받아들이려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부모님과 이런 걸 훨씬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본인 거를 궁금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어떻게 가실 건지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갖고 저희 아버님 꼬시듯이 그렇게 해놓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산에 가시면 10살 줄이시더라고요. 92이라면 믿질 않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나이 들어서 많이 살아보니까 좀 이게 불편한 게 이제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이제. 없어지고 친구분들은 요양병원 가든지 막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제 그게 끝인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도 100살이 빨리 되면 평균이 100살 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전 연명 의료 이런 것도 있고 뭐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엔딩 노트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부모님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되죠 뭐. 네. 이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선생님 인터넷 질문 유튜브 네. 질문 네. 하나 들어와서 네. 윈터 0610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는 부분이나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고인을 대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게 정성껏 해주는 것만 배웠더니 이제 요새 이제 그 장례식장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하루에 몇 명씩 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속상해. 뭐 전 그렇고.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전에는 송혜 선생님 이제 염을 하고 나왔더니 막 아까 그 정 대표가 막 MBC, KBS 다 불러놨어. 뭐 인터뷰하라고. 무슨 마음으로 했냐. 그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저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했다 그랬더니 이게 그게 뉴스거리는 안 되나 봐요, 그게. 근데 이제 김연아 이런 얘기해 보니까 김연아한테 어떤 마음으로 연습했냐니까 뭐 그냥 하는 거죠. 무슨 뭐 특별한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지. 그냥 늘상 무념무상 아니면 늘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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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전문이에요, 제가. 네, 갑자기 정해져가지고 지금 네. 천산이 팔려가지고 네. 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윤달에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거는 네. 윤달은 뭐냐면 네. 이제 제가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영친왕 아시죠? 영친왕 아들이 이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걸 왕족 장례로 그걸 다 주관하신 선생님이셔. 풍수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날짜를 다 따지셔요. 학원 날짜고 뭐 다 시간이 있는 거야. 좋은 시간들이. 이왕이면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니까. 근데 윤달은 그런 걸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담장을 고친다든지 장독대 뭐 이런 거 아궁이 고치고 이런 걸 다 무서워했다고요.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윤달에 귀신 없는 달이라 그래갖고 그냥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때 하는 거고 전주시 양반들은 다 따져서 하더라니까 날짜를. 그러니까
윤달 그런 개념은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집안에서 이거 따지려면 뭐 이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꽤 공부하신 분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그럼 돼요. 아니 저는 잘 모르고 우리 후배 교수가 있지. 그래서 연결해 갖고 드리고 일은 이제 장례일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날짜 잡는 것도 해드릴 수가 있죠. 주관하시는 분 중심으로. 네. 그 저희도 막 아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네. 아니 제가 뭐 대통령하고 막 유명한 사람 했다니까 일반 사람도 스님이 하는지 그래. 궁금해요. 야 너 비싸서 이제 못 부르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건 어쩌다 하는 거고. 그냥 보통 상조회사에서 3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왜 그거보다 싸 우리는? 그게 한 달에 10건밖에 안 하지만.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제가 유명하니까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면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한 거고 재벌들도 1년에 몇 분 정도 오는 거니까 그건 보너스지. 그럼 한 달에 일반인도 10번 받으시는 하는데- 거예요? 예? 일반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일반인들이 더 많죠. 일반인 더 많, 그처럼 우리 사무실 운영이 안 된다니까. 아, 대통령 몇 명 되냐고요.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아, 이제. 예? 명함? 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네, 끝나고 예, 끝나고?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이거 나중에 명함 드릴 테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 네. 뱀짤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최민식 아저씨가 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뭐가 좋은 데 못 가신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에 이제 네, 영화적 트릭이 요소인 들어간 거예요. 거고, 왜냐면, 아니, 비 오는 날 화장장 운영 안 해요? 장마 때는 어떻게 날 잡았는데 어떻게 해. 근데 거기다 놔두고 거기서 험한 것이 나와야 되니 그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핑계를 날씨 핑계를 댄 거지. 아니 태풍 불 때도 화장했는데 뭐 무슨. 네. 그 명심하세요. 일반인들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일반인들 장례도 많이 치러지고요. 일반인들 산소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왜 비싸다는 소문이 났냐면 재벌집에서 저를 꼭 찾으면 거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면 제가 그냥 보통 하듯이 그냥 몇십만 원 받으면 이거 내가 가짜인지 알더라고. 그러니까 비싸야 돼. 그래서 하루에 일단 500만 원씩 집어넣거든요. 그래도 주셔. 그러면 5일장 실으면 뭐 2,500만 원 받고 장례비 해서 한 몇천만 원 나오지. 그런 데는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장례 때 제가 가서 꼭 저보고 와서 염해달라면 제가 가서 해드리지 다른 일 없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네. 호상 해가지고 뭐 같은 네. 한글로 쓰면은 같은 호상인데 네, 조로 네,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네.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호상 이제 보호해주는 직책이죠, 상주를 직책이. 이고 네. 아래에 있는 거는 당구장 표시에서 네. 모든 장례 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네. 그 의미를 네. 좀 설명을 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지. 제가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이제 그때 한 11시 반 됐어요. 이제 어떻게 좀 음침한 생각이 있어서 아저씨 지금 몇 시에 이랬더니 그러더니 야 가르쳐주면 시계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똑같잖아 이러는 거야. 농담인데 다 들으셨어요. 선생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호상하고 요 의미를 좀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질문이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 한 번 더. 저 밑에 네. 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짤 쓰는 장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직책이라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뭐 막걸리 몇 마리 사와라, 소 한 마리 잡아라, 돼지 잡아라 이런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직책인 거예요. 네. 자 이제 뭐 질문.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수급자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수급자이신 분, 이렇게 저소득이신 네, 네. 분들, 네.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실 수 없는 네. 분들이 돌아가셔갖고 네. 동사무소에서 네. 몇 분을 모아서 이렇게 네. 그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걸 무용고자 이런 것들. 네네, 무용고자. 네.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직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네, 직접 아까 설명해 주신 네. 거예요. 네.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그냥 비슷비슷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냥 책 두 권 여기다 다 놔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읽는 게 낫지. 그게 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선생님들 그리고